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나와 네. 계시죠. 이번에 수능 서논술형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이번에 국교위 산하 대입특위에서 내일 8차 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내일 8차 회의가 있습니다. 있죠. 근데 지금 보도자료로 오늘 교육부 언론 브리핑 통해서도 제가 여러 건의 보도자료를 봤는데 서논술형을 수능의 30에서 40%까지 절충하는 걸 검토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절대평가를 도입을 한다. 이런 것이 여러 개의 언론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내일이 8차 회의면 어느 정도 위원회 내부에서의 결론이 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위원회에서 내부 결론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30% 내지 40%는 전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근거가 없는 내용인가요? 그까지 논의된 바가 없고 네. 이제 그 서논술형 평가 자체의 도입 그 가능성,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상당히 많이 돼야 됩니다. 기술적인 대비도 다 되어야 되고 교육청과 교육부 등에서의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과정도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요. 그런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이제 비율을 서논술형 평가의 비율을 정한다든지 과목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그 논의된 바가 아닙니다. 아직 논의된 바가 아니고 신중을 기하신다면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제가 오늘 받은 교육부에서 보여주시는 언론 브리핑에도 이 내용이 한 4-5꼭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국민들도 모두 아신다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예민하게 움직이냐면 지난 5일에 업무보고 때 서논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논술학원들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확대가 될 것이니 학부모님들께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적용되는 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면 사실상 사교육의 이제 본격적인 정점의 시기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교육은 6학년부터 시작이 아니라 6세부터 움직여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영역인데 오전에 존경하는 백상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지만 이런 큰 방향성에 대해서 교육부라던가 국교위 차원에서 무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현장은 대단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능 서논술형의 경우에 이제 방향성은 어느 정도는 정해졌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수능에서의 서논술형이 지금 수능이 패스페일 정도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등급이 됐건 등급화가 되어 있고 그것이 대학 입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수능 서논술형이 작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수능 서논술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부터 이제 교과 학습과 수업과 학생들의 그 학습 방향이 수능 서논술형에 위원장님, 대비가 그건 되게끔. 교육 과정의 문제고요. 네.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이것이 대입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네. 가장 필수적인 전제는 평가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네. 평가하는 주체나 시스템에 대한 확실한 권위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논란이 제기가 되거나 네. 반론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사실 불복은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양의 문제가 아니라 불복이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AI로 평가를 하겠다, 그것을 사람이 검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질적으로 AI가 가지고 있는 아직 LLM 모델에서의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최종 평가하는 사람에게 아직 압도적인 신뢰나 권위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거 똑같이 일본에서 10년 전에 이야기했다가 엎어진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중요한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 명확한 틀을 놓고 평가를 하게 되면 서논술형 항목을 만드는 취지가
역설적으로 오염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 자체를 AI로 1차를 돌리고 2차 검수를 하는 형태가 되면 인간이 AI의 사고 회로에 맞춘 답변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AI가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영문 버전의 AI와 한글 버전의 AI의 수준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AI 모델이 어떤 식으로 언어 모델이 될지 사고 모델이 될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뭐 업무보고에서 또 국교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급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현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교육위원회라면 우리나라의 10년지대계, 100년지대계를 구상하셔야 되는 곳인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게 온 국민의 교육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어떠한 대학이 그 대학에 맞는 학생 모집을 위한 도구, 그 결정에 대한 도구를 좀 혼용해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수학 능력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대학 입학이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논의를 굉장히 점진적으로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거를 검토하는 데만 3, 4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내일 8차 회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요 진행 과정을 좀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교육부 장관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의대 교육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교육부 한시 조직으로 의대 교육 지원관이 있고요. 이후로 의대 교육 자문단으로 내년까지 운영되는데 지금 지원되는 게 국립대에 국한되어 있죠. 국립대에 아직은 국한되어 있고 굉장히 이게 사립대 비중 더 적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의학 교육 책임지는 WFM이라고 인증 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의평원이 원래 9월에 만료가 돼요. 그런데 그게 의정 갈등 때문에 내년 3월까지로 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교육연구원 이 WFM에서 실사를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번에 실사에서 의평원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대한민국 의과대학이 내수용으로 전락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의과대학의 지위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가에 아주 중대한 기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과대학 교육 관련해서 계속 가지고 갈 것이고 의평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저희 의원실과 요 인증평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라기보다 구체적으로 같이 대응 방안을 모색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 의원실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네. 의원님실에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 보고 드리고 의원실의 지도를 같이 받아서 대응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논서 수령 평가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답변을 다 하려면 너무 길 것 같고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다음에 또 보충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일본에서는 시도하다가 접었었죠. 근데 10년 전 일본에서는 그 채점의 그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해결이 나오지 않아서 접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전 일본의 상황과 AI의 발달 상황이 26년 한국의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능 같은 그 전국 단위의 그 다수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그 시스템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듣는 그 답변이고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으면은 그 10년 전에 일본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고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교육청들에서 이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현장의 어려운 문제는 이제 지금 이 논의 과정이 전혀 비밀에 붙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대통령 업무보고 정도에서는 질문에 답을 드려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이 그 대화가 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현장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특징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통제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앞서서 그렇게 현장 상황이 반응을 하는데 그 점은 앞으로 차차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논술 수령 시험을 도입하는 취지가 그 지금 논술 수령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도입된다면은 지금 각 가정과 학생들이 할 일은 폭넓게 독서를 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 기술적인 요소는 공국에서 앞으로 충분히 다 익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입제도는 교육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수업과 그 학습 방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목적을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